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한중일 게임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86년 서울, 그리고 2002년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 열린 대회였습니다. 아시안게임으로 한국 제3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2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애초의 기대치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정의준 동아대 교수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시안게임 혹시 눈여겨보셨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조금 보긴 봤는데요. 예. 그렇게 자주 들리는 뉴스는 없더라고요. 예. 일단 한 2조 원 넘게 이번 대회 치르면서 돈을 쓴 것 같은데,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시는지요? 그 기대치에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흥행에 실패한 거죠. 아시안 게임이 벌써 우리나라에서만 세 번째 열리는 대회고, 예. 이런 대륙 스포츠 제전은 대륙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는 훨씬 좀 처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흥행이 일어날 대회가 원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치에 비해서 좀 미흡했지만, 예. 그러면 그 기대치는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이었나?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대회는 아니었던 거죠. 예. 전임 안상수 시장이죠. 이 아시안게임 예. 유치하면은 20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고, 고용도 한 27만 명 정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이 숫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잔치를 치르잖아요. 예. 잔치를 치르면 돈을 씁니까? 돈을 법니까? 돈 쓰죠. 이게 당연히 돈을 쓰는 대회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꾸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문제인데요. 외국에서는 한 30년 전쯤에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효과는 없다. 있다고 할지라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있다고 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도 주경기장을 거의 5천억 원 들여가지고 다시 짓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당초에 문학경기장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문학경기장을 다시 써라 했는데 인천에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국 새로 지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5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예. 이 5천억 원의 어떤 경제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건설사가 다 휩쓸어가는 거지, 인천 시민들에게 이 5천억 원은요, 그대로 빚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경제 효과 문제는 엄밀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거를 개최해서 이런 시설들 짓고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어느 시민들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유치 과정을 지금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예. 유치 과정은 어땠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에는 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688로 대변되는 예. 그런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신화가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치르면은 좋다는 생각만 하시고, 얼마나 세금이라든가 시에, 아니면 또 도에, 지자체에 재정적인 압박이 되는지는 잘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평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광주 쪽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한 5, 6년 전에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부산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제시하면,
뭐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런 그 이의 제기를 했던 분들의 말씀이 다 지금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이 인천 시민들이 이제 빚을 떠안게 될 그런 상황이 뭐 유력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대회 유치했던 그 당시 시장들한테 이 책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건데요. 일단 그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거는요. 예. 이번에 그 1조가 넘는 돈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는 인천 시민들의 세금도 있고요. 거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또 국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의 세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인천 시민들의 돈만 들어간 게 아니다. 아니죠. 예, 거기에는 그 경기장이나 그 사회 기반 시설 만드는데 대략 한 절반까지는 국고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스포츠 대회 유치하는 개최하는 그러한 지자체들이 항상 그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게 그거죠. 국고 지원해달라. 그래서 인천도 이번에 상당한 액수의 국고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천 시민들의 그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라고 해야겠죠. 그 전남의 F1 대회 있잖아요. 예, 자동차 경주 대회요. 예, 이 전남 영암에서 한 3, 4년 열리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거기에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잘못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지자체장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번 아시안 게임도 요번에 어느 단체들에서는 국정감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손실을 보게 한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찾아내서 쫓아가서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에 이게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뭐 관련된 인사들 국회에 불러서라도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떤 시설 이용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예. 어떤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런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종합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문제예요. 경기장, 훈련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아마 인천에서 새로 지은 경기장도 뭐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경기장이 되겠죠. 개폐막식을 치른 주경기장인데 이게 인천 문학경기장도 월드컵 전에 지었는데 한 2천억 원이 들어간 1,700억 원이 들어간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요번 거는 이건 5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경기장이란 말입니다. 예. 이건 사실 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마 1년에 적어도 한 3, 40억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고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축구팀한테 와서 너희 주경기장으로 써라 해도 아마 거기선 거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은 사실은 어떤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스포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이 대회 개최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목적으로 짓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할인, 대형 마트나 극장들을 지어 넣어서 수익을 하면은 이거는 흑자 경기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거의 좀 문제가 많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경기장 자체가 적자인 거는요,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런저런 시설들을 주변에 끌어모아가지고, 이 적자와 흑자를 그냥 한 대 뒤섞어가지고 이거를 흑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경기장이면은 어떤 활용도를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인천 주경기장 같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같은 5천억 되는 이러한 건물은, 이거는 어떻게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봐야겠죠. 예. 인천시도 미리 이 부분을 좀 짐작한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벌써 아시아 경기대 적자로 인한 것 벌충하기 위해서 좀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언급도 나온 것 같은데, 예. 해법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 분야의 전공 학자로서 무슨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대안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수 엑스포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그때 엑스포 치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특히 여수 시민들이요. 근데 그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한 거의 30년 전에 치른 대전 엑스포도 그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국가가 떠안았는데 여수 엑스포도 그렇고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요. 이건 해결 방안이 없다고 봐야죠. 예. 이 시점에서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치르게 되는 평창 겨울 올림픽입니다. 여기에도 좀 이런 뒤탈이 없으려면 적정한 예산을 쓰고 좀 최대 효과를 보는 게 뭐 당연할 것 같은데 평창 겨울 올림픽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대회도 잘 치러야 되고, 근데 대회를 또 잘 치르려면 또 경기장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장 건설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예. 이미 공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장 디자인도 안 나와 있고, 건설사 확정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민들께서 이 보름 동안 치르는 행사거든요. 이 보름 동안 치를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리왕산 깎아내는 문제인데요. 사흘 동안 치르게 될 스키 경기 때문에 500년 동안 보존해온 이러한 자연 환경을 단번에 없애버린다는 건 전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IOC와는요, 뭐든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애누리 없는 장사 없다고, 경기장 조건, 그 다음에 시설 규모라든가, 뭐 숙소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평창조직위원회가 IOC 측과 아주 끈질긴 협상을 벌여서 대회 규모, 경기장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예. 그렇게 해서 치러야만 강원도민들께 나중에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두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 선진국들에서는 유치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지자체들 또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인천이든 부산이든 평창이든 광주든 간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는 개최지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예.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거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행사는 지자체에서는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데 좀 의견을 좀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대회를 치르면 분명히 이것이 나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좀 활발한 토론 속에 이러한 개최 여부가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될 국제대회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양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대회는 굉장히 부담이 큰 대회이기 때문에 종합대회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죠. 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 같은 종합대회,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유치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대 정희준 교수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